진짜 죽어. 그 돈 좀 빌려달라고 제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재래시장 골목 어귀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옥분 여사의 고함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등 위로 벌건 생선 핏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앞치마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만큼 검게 얼룩져 있었으나 옥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는 사람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떨이요, 떨이 이거 다 가져가면 5천 원에 줄게.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나서 듣기 거북할 정도였지만 그녀는 단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악을 썼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그런 옥분을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돈독이 올라도 유분수지 늙어서 저게 무슨 고생이냐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옥분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 집착은 주변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생선 내장을 손질하던 칼이 무뎌져 잘 들지 않았지만 새 칼을 살 돈이 아까워 숫돌에 벅벅 문질러 썼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웬만한 남자 손보다 거칠었고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뼈가 시려왔지만 참아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손님이 없어 좌판의 생선이 그대로였고 옥분의 속은 생선 눈알처럼 탁하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으니 바로 옥분의 하나뿐인 딸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시장 입구에서부터 코를 틀어쥐고 인상을 썼는데 바닥에 흥건한 오물과 비린내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가게 근처에 다다랐을 때 지수는 걸음을 멈췄는데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콩나물값 500원을 깎아달라며 생선 가게 옆 채소 할머니와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엄마가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지수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못 본 척 지나가려 했으나 눈썰미 좋은 옥분이 대번 딸을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여기다 엄마 여기 있어. 얼른 이리 와. 시장의 모든 시선이 지수에게 꽂히는 것만 같았고 지수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엄마의 팔을 끌었지만 옥분은 500원을 거슬러 받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남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지수가 나지막이 쏘아붙였지만 옥분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땅 파면 500원이 나오냐며 꼬깃꼬깃한 동전을 챙겨 넣고 그제야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는 닿는 순간 느껴지는 엄마의 거친 손이 싫어서 슬그머니 손을 빼내 주머니에 넣고 말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옥분의 궁상은 끝날 줄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종이 박스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가더니 이게 다 돈이라며 접어서 옆구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저거 줍지 마. 내가 용돈 주잖아. 지수가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주는 용돈은 다 저금해야지. 이걸로 콩나물값 번다. 옥분은 박스를 보물단지처럼 소중하게 안고 걸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남들은 우아하게 늙어가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럴까 싶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실 지수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빚쟁이들이 들이닥칠까 두려웠습니다. 엄마의 구분 등 뒤로 낡은 박스가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모습이 마치 위태로운 자신의 처지 같아 보였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엄마의 뒤를 힘없이 따라갔고 골목길의 가로등은 깜빡거리며 모녀를 비쳤습니다. 옥분의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찬 기운이 맴돌았는데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외출로 해뒀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냉골이었으나 옥분은 익숙한 듯
두꺼운 손바지부터 챙겨 입었습니다. 지수는 썰렁한 바닥에 발을 딛기가 싫어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애꿎은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보일러 좀 틀어 감기 걸리면 병원비가 더 들어. 지수의 타박에도 옥부는 전기장판만 켜면 된다고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들이 가득했고 쉰 내가 코를 찔러 지수는 헛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이거 다 상했잖아. 제발 좀 버리고 새 거 사 먹어. 지수가 냉장고 속 반찬통을 꺼내 싱크대에 던지자 옥부는 기겁을 하며 달려와 반찬통을 다시 챙겼습니다. 끓여 먹으면 멀쩡한 걸 왜 버리냐며 딸을 나무랐고 지수는 그런 엄마가 답답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냐며 옥분이 핀잔을 주자 지수는 울컥하여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빌리러 온 자신의 처지가 떠올라 목구멍까지 차오른 독한 말들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옥부는 딸의 속도 모르고 식은 밥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밥상이라고 차려진 것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는데 김치 한 보시기와 말라비틀어진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옥부는 밥그릇에 물을 말아 후루룩 마시듯 넘겼고 지수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깨작거렸습니다. 엄마 나 사실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지수가 어렵게 입을 떼자 옥분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무슨 부탁인지 대충 짐작이 간다는 눈치였으나 옥분은 짐짓 모른 척하며 밥그릇만 긁었습니다. 서방 사업 자금이 좀 급해서 그런데 돈 좀 있어. 지수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아졌고 옥분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냐며 장사도 안 돼 죽겠다고. 옥분은 딱 잘라 거절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통장에 돈 모아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래. 지수가 매달리듯 엄마의 손을 잡았지만 옥부는 매몰차게 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그 돈은 내 목숨줄이라며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고 지수는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자식보다 돈을 더 사랑한 엄마라고 생각하니 지수는 엄마가 미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냉랭한 공기가 흐르는 방 안에서 모녀의 대화는 끊겼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수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는 붉은 딱지가 붙은 독촉장이 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떼어내 구겨버렸지만 이미 가슴속에는 불안감이라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남편 성우는 불 꺼진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놈들이 회사까지 찾아왔었어. 성훈이 지수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고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보증을 잘못 썼다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남편이 한심해 보였지만 한편으론 오죽했으면 이럴까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이자를 막지 못하면 끝장이라는데 지수의 수중에 있는 돈은 생활비 몇 푼이 전부였고 앞이 캄캄해져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잘난 친구놈은 이미 해외로 도망간 뒤였고 모든 빚은 고스란히 성운의 몫으로 남겨졌으니 지수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으나 성운의 옷소매에 묻은 흙먼지는 지독한 현실이었고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밤새도록 남편을 달래고 겨우 잠이 들었지만 지수는 악몽에 시달리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으나 지수의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 밤처럼 춥기만 했고
부스스한 얼굴로 주방에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는데 발신자는 다름 아닌 올케 미란이었습니다. 아가씨 집에 별일 없어요. 소문이 안 좋던데. 미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고 지수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시면 뒷목 잡고 쓰러지시겠다. 그쵸? 미라는 남의 불행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떠들었고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돈 많으시잖아요. 시장에서 제일 가는 알부자인데. 미란이 넌지시 던진 말은 지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순간 어제 엄마가 했던 매몰찬 거절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인 나보다는 딸인 아가씨가 말하면 주시겠지. 미라는 옥분의 재산을 탐내며 지수를 부추겼고 그 속내가 너무나 뻔히 보여 치가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지수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으니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살 길은 엄마뿐이라는 생각이 독버섯처럼 지수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주인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는데 밀린 월세와 보증금 이야기를 꺼내며 압박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방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지수는 사정하며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지수는 막막함에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방 안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가장의 무능력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멍하니 베란다 밖을 내려다보았는데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 자신의 처지와 비교되어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결국 다시 친정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라는 걸 알지만 자식인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며 지수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차창 밖을 보았지만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돈 생각뿐이었고 지수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도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한테 욕을 먹든 머리채를 잡히든 상관없었고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 옥부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고 손님들에게 생선을 파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수는 멀리서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 굽어있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정심보다는 야속함이 먼저 고개를 들었고 저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다 뭐 하려는 건가 싶어 원망스러운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가게로 다가갔고 옥부는 딸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또 돈 타령하러 왔냐며 썩 꺼지라고 소리쳤지만 지수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고 엄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나 진짜 죽어. 이번만 도와주면 다 갚을게. 지수가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옥부는 생선 대가리를 내리치며 외면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했다. 옥분의 단호한 태도에 지수는 서러움이 폭발했고 악을 쓰며 엄마에게 모진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야 수전노라고. 자식이 죽어가는데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소리치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옥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으나 지수는 멈추지 않고 독서를 퍼붓고 말았습니다. 옥분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딸을 바라보았고 그 눈망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딸에게서 그런 말을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끝내 지갑을 열지 않았고 지수는 절망감에 휩싸여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너무한 거 아니냐며 수군댔고 옥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성운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 빚쟁이들이 집 문을 부수려 한다는 다급한 목소리였고 지수는 이성을 잃고 엄마의 앞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살려줘. 엄마 돈 있는 거 다 아니까 좀 달라고. 지수가 옥분의 주머니를 뒤지려 몸싸움을 벌이자 옥분은 비명을 지르며 지수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비키라고. 지수는 거칠게 엄마의 손을 밀쳐냈고 힘없이 밀려난 옥분은 좌판 위로 쓰러지듯 넘어졌습니다. 생선 바구니가 엎어지며 얼음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옥분이 신음하며 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지수는 귀를 막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것이 엄마와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지수는 엄마를 차가운 시장 바닥에 버려두고 말았습니다. 지수가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는데 현관문 도어록은 부서져 덜렁거리고 있었고 집안은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흙발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빨간 딱지가 가구마다 흉물스럽게 붙어 있었으니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성우는 베란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해 보여 화가 치밀었습니다. 여보, 그 사람들이 다시 오면 죽여버린다고 했어. 성운이 울먹이며 지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지수는 남편을 위로해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통까지 죄다 끄집어내 엎어버렸는지 방바닥에는 김치 국물이 핏물처럼 흥건하게 고여 있었고 그 역한 냄새가 지수의 속을 더욱 뒤집어 놓았습니다. 엄마한테 돈은 좀 받아왔어. 융통 좀 했냐고. 성운이 눈치 없이 돈 이야기를 꺼내자 지수는 폭발했고 있는 힘껏 남편의 가슴을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그놈의 돈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지수는 자신이 저지른 패륜적인 행동이 떠올라 괴로웠고 머리를 감싸쥐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은 지옥보다 더 끔찍했으니 지수의 눈물은 바닥에 떨어진 김치 국물과 섞여버렸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지만 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에는 식은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고 혹시라도 엄마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모진 말을 쏟아붓고 밀치기까지 했으니 엄마가 펄펄 뛰며 전화를 걸어 욕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욕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휴대전화는 야속하게도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가슴을 조여왔지만 지수는 애써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썼습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털고 일어났을 거야. 지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베란다 창문을 열었는데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박혔습니다. 그때 밥상을 차려달라는 남편의 눈치 없는 소리가 들렸고 지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깨진 그릇들을 치우고 라면이라도 끓이려 물을 올렸는데 가스불이 켜지지 않아 확인해 보니 가스마저 끊겨 있었습니다. 가스 요금 낼 돈도 없어 이 지경이 되었구나 싶어 지수는 싱크대를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성우는 가스가 안 나온다며 투덜대고 방으로 들어갔고 지수는 당장이라도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으니 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의 가게 옆에서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였고
지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수야, 너 지금 어디니? 빨리 병원으로 와야겠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수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엄마가 어제 가게에서 쓰러져서 여태 못 일어나. 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고 어제 엄마를 밀치고 도망쳤던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뇌출혈이라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난리도 아니야. 아주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고 지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었지만 빈 차는 없었고 지수는 미친 사람처럼 도로 한복판을 질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살아만 있어줘. 입에서는 계속해서 헛소리 같은 사과가 터져나왔고 지수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오로지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성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려 했지만 배터리가 없어 전화기마저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수는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병원까지 뛰어가기로 마음먹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될까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 지수의 발을 잡아 끌었지만 지수는 이를 악물고 병원 응급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지수를 맞이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엄마의 이름을 미친 듯이 외쳤고 간호사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수술실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지수는 복도를 지나 수술실 앞 대기실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는 괜찮은 거예요. 지수가 아주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물었지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제 내가 가고 나서 옥분 형님이 한참을 울더니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바닥으로 꼬꾸라지셨어. 아주머니의 설명에 지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죽인 거야. 나 때문에 엄마가 쓰러졌어. 지수는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자책했고 아주머니는 그런 지수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 독한 양반이 딸한테 돈 한 푼 안 주려다가 결국 저 사단이 났으니 참 기구한 팔자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지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지수의 간절한 기도에도 수술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시간은 야속하게도 하염없이 흘러내리기만 했습니다. 한참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걸어 나왔는데 피로에 찌든 얼굴로 지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수술은 일단 잘 끝났습니다만 의사의 말끝이 흐려지자 지수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출혈량이 많아서 의식이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지수는 눈앞이 캄캄해졌고 의사의 흰 가운을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테니 이번 수속부터 밟으십시오. 의사는 사무적인 말투로 말하고는 자리를 떴고 지수는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의사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수속이라는 말에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는데 당장 수술비와 입원비를 낼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무과에 가서 비용을 물어보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고 지수는 빚더미에 병원비까지 떠안게 되어 막막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돈 걱정을 하는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돈이 없으면 엄마를 살릴 수도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 저편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는데 화려한 옷차림을 한 올케 미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여기서 이렇게 청승맞게 울고 있어요. 미란은 걱정스러운 척했지만 눈빛에는 탐욕이 서려 있었고 지수는 미란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불이 나게 왔어요. 미란은 뻔뻔하게 웃으며 지수의 옆자리에 앉았고 지수는 뱀이 몸을 휘감는 듯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미란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빚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당당했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님 숨겨둔 돈 꽤 되죠. 미란이 대뜸 돈 이야기부터 꺼내자 지수는 기가 막혔고 지금 엄마가 사경을 헤매는데 돈 타령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병원비는 땅 파서 나와요. 미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수를 몰아세웠고 지수는 말문이 막혀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모은 돈인데 분명 장판 밑이나 천장에라도 숨겨뒀을 거라며 미라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지수는 저 여자가 내 가족이라는 사실이 끔찍했고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병원 밖으로 끌어내고 싶었으나 힘없이 축 늘어진 자신의 몸뚱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시면 유산 정리부터 확실히 해야 해요. 미라는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며 계산기를 두드렸고 지수는 귀를 막고 싶을 만큼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탈을 쓰고 돈 냄새만 쫓는 하이에나 같았으니 지수는 차라리 엄마가 빈털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엄마의 병원비를 걱정해야만 했고 미란의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미란이 화장실에 간 사이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는데 중간 정상금 고지서를 내밀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님 수술비랑 입원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고지서에 적힌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는데 0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당장 납부가 어려우시면 보증인이라도 세우셔야 합니다. 직원의 재촉에 지수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는데 연락 두절된 남편이나 돈밖에 모르는 올케는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지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정을 해보았지만 직원은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미란이 고지서를 낚아채더니 어머 이게 다 얼마야 아가씨가 낼 능력은 있어요. 미란은 혀를 차며 지수의 속을 긁어놓았고 지수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서 뭐라도 돈 될 만한 걸 찾아봐요. 미란이 툭 던진 한마디가 지수의 뇌리에 박혔고 지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엄마의 빈집을 뒤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자신이 도둑고양이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병원을 빠져나왔고 등 뒤로 미란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고 골목길은 가로등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지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몰라 망설였는데 엄마가 평소에 자주 쓰던 숫자가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생일을 꾹꾹 눌러보았더니 띠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엄마는 비밀번호조차 딸의 생일로 해두었던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찾았지만 전구마저 나갔는지 집안은 여전히 어둑어둑하여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휴대전화 불빛의 의지에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는데
지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방바닥에는 신문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쓰다 버린 휴지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이 안 갔으니 지수는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삼켜야 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 자신이 그동안 엄마에게 너무 무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엄마의 민낯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구석마다 라면, 봉지와 음료수 캔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씻어서 말려둔 일회용 용기들이었고 엄마는 쓰레기조차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수는 가슴이 먹먹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보니 옷가지들은 쥐 파먹은 듯 낡았고 그 흔한 내복 한 벌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딸에게는 백화점 옷을 사입으라며 돈을 쥐어주면서 정작 당신은 런닝구 하나도 기워 입고 사셨던 것입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앨범 하나를 발견하고 펼쳐보니 지수의 어릴 적 사진들이 비닐에 쌓여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지수는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그 사진을 어루만졌을 엄마의 거친 손길이 느껴져 지수는 앨범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돈 좀 모았다고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궁상맞고 처량하게 살고 있었다니 지수는 엄마를 원망했던 자신이 죽도록 미워졌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약봉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는데 두통약과 소화제가 대부분이라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파도 병원비 아까워 약국 약으로 버티셨을 테니 지수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히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으려 서랍장을 뒤적였으나 나오는 것은 10원짜리 동전 몇 개와 고무줄 뿐이었습니다. 미란이 말했던 숨겨둔 돈다발은 어디에도 없었고 가난의 냄새만이 지수의 코끝을 맵게 찔렀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벽지에 핀 곰팡이가 마치 엄마의 검버섯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니 집안에서 유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냉장고 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목이 말라 물이라도 마실까 하여 일어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냉장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지수 먹을 것이라고 삐뚤빼뚤 쓴 메모가 누렇게 바랜 테이프로 붙어 있어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은 엄마 밥이 맛없다고 타박하며 외식만 했는데 엄마는 딸이 오면 주려고 무언가를 준비해뒀던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 손잡이를 잡았을 때 냉장고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문을 열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쏟아질 것 같아 지수는 한참 동안 망설이며 숨을 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내려면 무엇이라도 찾아야 했기에 지수는 눈을 질끈 감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냉기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 사이로 엄마의 마지막 비밀이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냉장실 안은 그야말로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는데 먹다 남은 반찬들이 뚜껑도 없이 말라비틀어져 있었고 곰팡이가 핀 김치통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우유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썩어버린 사과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으니 지수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 윗칸에 놓인 반찬통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우리 딸 좋아하는 콩자반이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콩자반은 이미 하얗게 상해 있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딸을 기다렸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 콩자반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반찬통을 부여잡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엄마는 딸이 오면 주려고 상한 반찬을 버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신은 엄마 밥이 더럽다며 타박했으니 지수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냉장고 구석구석 엄마의 외로움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 외로움을 방치한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으로 밀려왔습니다. 지수는 썩은 반찬들을 치우지도 못한 채 냉장고 문을 붙잡고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고 아래칸 냉동실 문을 열었는데 냉동실은 냉장실보다 더 기가 막힌 풍경이었습니다. 성의가 잔뜩 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검은 비닐봉지 뭉치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봉지들이 꽉 들어차 있어 냉기조차 비집고 나오기 힘들 정도로 빽빽했습니다. 하나를 꺼내보니 꽁꽁 언 생선 대가리가 들어 있었고 다른 봉지에는 떡국떡 몇 개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버리기 아까워 모아둔 음식물 쓰레기나 다름없었으니 지수는 엄마의 지독한 궁상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런 걸 먹고 살았으니 몸이 성할 리가 있었겠냐며 지수는 속상한 마음에 봉지들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봉지들을 꺼낼수록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음식물이 아닌 엉뚱한 물건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어붙은 행주가 나오는가 하면 짝 잃은 양말이 나왔고 심지어 다 쓴 건전지까지 봉지에 쌓여 얼려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는데 이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머릿속이 이 냉동실처럼 뒤죽박죽 엉켜버린 건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지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야채 칸을 열어본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시들해진 대파와 양파들 사이로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거실에 있어야 할 TV 리모컨이었습니다. 리모컨이 왜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지수는 멍하니 리모컨을 집어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뜯지도 않은 치매 예방 약봉지가 신문지에 돌돌 말려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엄마는 이미 자신의 병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억이 사라져가는 공포 속에서도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약봉지를 숨기고 홀로 병마와 싸우셨을 엄마를 생각하니 지수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돈 아끼려고 병원 안 간다고 타박만 했었는데 사실은 병을 숨기려고 병원을 피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리모컨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았고 엄마의 고독한 싸움을 몰라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냉장고 웅웅거리는 소리가 마치 엄마의 울음소리 같았고 지수는 텅 빈 부엌에서 목 놓아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 없는 냉장고만이 차가운 냉기를 뿜어낼 뿐 엄마의 온기는 어디에서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지수는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병원비를 내려면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냉동실 깊숙한 곳을 뒤지던 지수의 손끝에 유난히 묵직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다른 봉지들과 달리 몇 번이나 겹겹이 싸매져 있었고 매듭 또한 풀기 힘들 정도로 꽉 묶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고 떨리는 손으로 그 검은 봉지를 끄집어냈습니다. 성에가 하얗게 낀 봉지는 돌덩이처럼 차가웠으나 그 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은 묵직했습니다. 겉면에 쌓인 비닐을 하나 벗겨내자 또 다른 비닐이 나왔고 마치 양파 껍질을 까듯 벗겨내고 또 벗겨내야 했습니다. 엄마는 무엇을 이토록 소중하게 숨기고 싶으셨던 걸까? 지수의 심장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쿵쾅거렸습니다. 마지막 비닐을 벗겨내자 드러난 것은 낡은 신문지였고
그 신문지 틈새로 비릿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지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신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고 그 안에는 또다시 검은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끝없이 나오는 봉지들을 보며 지수는 엄마의 집착에 가까운 보호 본능을 느꼈습니다. 이 안에 든 것이 무엇이든 엄마의 목숨과 바꾼 것일 테니 함부로 열어보기가 두려워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마지막 매듭을 풀었는데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꽉 묶여 있어 애를 먹었습니다. 매듭이 풀리자 봉지 입구가 힘없이 벌어졌고 지수는 조심스럽게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운 봉지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생선 비린내와 함께 섞인 낡은 종이 뭉치들이었습니다. 지수는 손을 넣어 뭉치를 꺼내 보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5만 원권 지폐 다발이었습니다. 지폐들은 습기에 젖어 눅눅해져 있었고 생선 냄새가 깊게 배어 비릿한 향을 풍겼습니다. 한 뭉치 두 뭉치 꺼낼수록 바닥에는 돈다발이 쌓였고 지수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10원 한 장에 벌벌 떨던 엄마가 이렇게 큰 돈을 냉동실에 얼려두고 있었다니 지수는 돈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돈은 엄마가 추운 겨울날 언손을 녹여가며 생선 내장을 따고 비늘을 쳐서 번 피눈물 같은 돈이었습니다. 지수는 돈다발을 가슴에 끌어안고 엎드려 울었는데 차가운 돈뭉치에서 엄마의 뜨거운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돈 속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함께 들어 있었으니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사랑하는 내 딸 지수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그 글씨는 지렁이가 기어가듯 삐뚤빼뚤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공책의 첫 장은 얼룩투성이었는데 생선 피와 물기가 섞여 종이가 울퉁불퉁해져 있었습니다. 글씨는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 삐뚤빼뚤 춤을 추고 있었고 맞춤법도 틀린 곳이 많아 읽어 내려가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글씨 하나하나에 담긴 엄마의 정성은 어떤 명필보다도 강렬하게 지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오늘은 고등어를 많이 팔았다. 지수한테 줄 패딩 점퍼살 돈 3만 원 저금했다. 일기를 읽는 순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고 그날 자신이 엄마 옷이 촌스럽다고 타박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옷을 사는 대신 딸의 옷값을 모으고 있었고 그것도 모르고 철없이 굴었던 자신이 죽도록 미워졌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니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오늘 길에서 주운 돈 우리 지수 줄 것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길가에 떨어진 100원조차 엄마에겐 딸을 위한 돈이었으니 지수는 가슴이 먹먹해져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가계부는 단순히 돈을 기록한 장부가 아니었고 딸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기록한 연애편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수는 공책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는데 종이에서 나는 비릿한 생선 냄새가 엄마의 살레음 같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점점 더 흐트러지고 있었는데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떤 날은 똑같은 내용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적어 놓았고 어떤 날은 알아볼 수 없는 낙서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또렷하게 적힌 단어가 있었으니 바로 지수라는 두 글자와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져가는 공포 속에서도 딸의 이름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고 봉투에는 내 딸 지수가 힘들 때 열어볼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엄마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지수야, 애미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미리 적어둔다. 이 돈은 평생 네가 먹고 싶다던 거 안 먹고 모은 돈이다. 네 남편 빚 갚는 데 쓰고 남으면 꼭 너를 위해 써라. 엄마는 이미 사위의 빚 보증 사고까지 알고 계셨던 것인지, 아니면 딸이 언젠가 돈 때문에 힘들 것을 예감하셨던 것인지, 구구절절 적힌 사연들이 지수의 뼈를 때리는 듯 아팠습니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돈 쓸 데도 없다. 너만 잘 살면 애미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편지 곳곳에 눈물 자국으로 잉크가 번져 있었고, 지수는 그 눈물 자국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오열했습니다. 편지 아래쪽에는 통장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수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의 조합이었습니다. 비밀번호조차 딸과 관련된 숫자로만 만들어 두셨으니 엄마의 세상은 온통 지수 하나로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돈뭉치 밑에 깔려있던 통장들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액수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100원, 200원 모아 만든 돈이라고는 믿기지 않아 지수는 통장에 찍힌 0의 개수를 몇 번이나 세어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남편의 빚을 갚고도 병원비가 충분했고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기쁨보다는 비통함에 가슴을 쳤는데 엄마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 감내했을 고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겨울 찬물에 손을 담그고 밥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신을 갉아먹어 만든 돈이라는 생각에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엄마의 피와 살이었고 엄마가 포기한 수많은 날들이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지수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바닥을 뒹굴며 통곡했고 엄마 제발 일어나서 이 돈 엄마가 써요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 없는 방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고 지수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지수는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병원에 있는 올케 미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이 돈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엄마의 피 같은 돈을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으려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훔치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났는데 이제 더 이상 슬퍼하고 있을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킨 이 돈을 자신이 지켜야만 했고 그것이 엄마의 희생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냉동실에 있던 검은 봉지들을 모두 꺼내어 가져온 큰 가방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비린내가 아니었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향기로운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돈다발과 통장 그리고 엄마의 가계부까지 모두 챙겨 넣고 지수는 가방 지퍼를 단단히 채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엄마를 무시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돈 때문에 비굴해졌던 과거의 자신과는 작별을 고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담긴 이 가방은 지수에게 든든한 갑옷이 되었고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지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퉁퉁 부은 눈에는 전에 없던 도끼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지수는 냉장고 문을 다시 닫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의 북소리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서는 지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고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춥지 않았고 가슴속에 품은 뜨거운 덩어리가 온몸을 데워주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내내 지수는 가방을 품에 꼭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글프면서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
올케 미란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고 지수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번뜩이며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어디 갔다 이제 와요. 뭐 좀 건졌어요. 미란은 지수의 가방을 훑어보며 탐욕스럽게 물었지만 지수는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건지긴 뭘 건져요. 쓰레기밖에 없던데요. 지수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으니 미라는 당황한 듯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한 지수는 가방 끈을 질끈 동여매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지수의 반격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원무과 창구 앞에 서서 심호흡을 골랐는데 가방 속에서 풍겨나오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코를 찡그리며 힐끔거렸지만 지수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얼마나 밀려있냐고 묻자 직원은 모니터를 확인하며 꽤 큰 액수를 불렀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열고 신문지에 쌓인 돈뭉치 하나를 꺼냈고 창구 위에 툭 하고 내려놓자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은 돈뭉치에서 나는 냄새와 축축한 상태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지폐 개수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갈 때마다 지수의 가슴 속 응어리도 하나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 돈은 냄새나는 생선 판 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엄마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정산이 끝났다는 영수증을 받아든 지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엄마를 살리지 못할까봐 떨었던 공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지수는 영수증을 지갑에 소중히 챙겨넣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중환자실 대기실로 돌아오니 미라는 통화 중이었는데 목소리를 낮췄지만 내용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가게 보증금 빼면 빚은 막을 수 있을 거야. 형님네도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 미라는 아직 의식도 없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두고 벌써부터 자기네 빚갚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가갔고 인기척을 느낀 미라는 화들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가씨 왔어요. 그래 집에선 뭐 좀 찾았어요. 미라는 뻔뻔하게 웃으며 지수의 표정을 살폈지만 지수는 아무런 대꾸 없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요. 지수가 싸늘하게 대꾸하자 미란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순식간에 본색을 드러내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혼자 꿀꺽하려는 거 다 알아요. 그 노인네가 돈을 얼마나 독하게 모았는데 없을 리가 없어. 미라는 지수의 가방을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지만 지수는 재빨리 가방을 뒤로 숨기며 노려보았습니다. 미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씩씩거렸는데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눈이 벌게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 가망 없잖아요. 의사도 장담 못한다는데 언제까지 병원비 될 거예요. 미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이 할 소리가 아니었고 지수는 귀를 의심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망이 없으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지수가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가게 정리하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요. 그게 아가씨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미라는 마치 지수를 위하는 척하며 혀를 놀렸지만 그 속내는 엄마의 재산을 하루빨리 가로채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란의 앞을 막아섰고 그 기세에 눌린 미란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 목숨 가지고 흥정할 자격 있어. 지수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미라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으나 지지 않고 지수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누가 흥정을 한다고 그래요. 현실을 보라는 거지. 돈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세서 떵떵거리지 마요. 병원비 낼 돈은 있어요. 당장 쫓겨나게 생겼는데. 미란이 비아냥거리자 지수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고 미란의 눈앞에 보란 듯이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보여요. 수술비 입원비 전액 다 납부했어요. 영수증에 찍힌 완납 도장을 본 미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을 떡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설마 훔친 건 아니겠죠? 미란이 더듬거리며 물었지만 지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훔치긴 누가 훔쳐요. 우리 엄마가 내준 돈인데. 지수의 당당한 태도에 미란은 기가 죽어 꼬리를 내렸고 지수는 미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엄마 재산 탐내면 그땐 가만 안 둬요. 법이고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응징할 거예요. 지수의 눈빛은 서슬 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미라는 공포에 질려 쥐 죽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남자가 달려왔으니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남편 성훈이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꼬질꼬질한 옷차림을 한 성훈은 지수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여보 장모님 돌아가신 거 아니지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성훈은 지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징징거렸지만 지수는 더 이상 예전의 마음 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성훈을 거칠게 밀어내며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고 성훈은 아내의 변한 모습에 당황하여 딸꾹질을 했습니다. 당신 여기까지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온 거지. 지수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성훈은 고개를 푹 숙였고 우물쭈물하며 변명거리를 찾느라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그놈들이 나 잡으면 죽인대. 성훈이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애원하자 지수는 가방 속에서 5만 원권 한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성훈과 미라는 동시에 돈 뭉치를 보고 눈이 뒤집혔는데 지수는 그 돈을 성훈의 가슴팍에 던지듯 안겼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급한 불부터 꺼 그리고 각서 써. 다시는 보증인이 뭐니 사고 치지 않겠다는 각서. 안 그러면 당장 이혼이고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지수의 단호한 선전포고에 성훈은 넙죽절이라도 할 기세였고 미라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 입맛만 다셨습니다. 지수는 두 사람을 병풍처럼 세워두고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는데 유리창 너머로 호흡기를 낀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해결하고 엄마 지킬게. 지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닌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미라는 돈뭉치를 보고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 탐욕에 눈이 멀어 염치 따위는 이미 집어던진 상태였습니다. 아가씨 그 돈 남으면 우리랑 반반 나누는 게 맞지 않아요.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상속분이 있는 건데. 미란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지수의 심기를 건드렸고 지수는 가방에서 낡은 가계부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여기 엄마가 적어놓은 일기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줄까요? 2025년 생일 며느리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끊어버림. 서러워서 혼자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울었다고 적혀 있네요. 지수가 공책에 적힌 내용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가자 미란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명절에도 친정 간다고 거짓말하고 해외여행 간 것도 다 아셨고 용돈 한 푼 안 주면서 바리바리 싸들고만 간 것도 적혀 있었으니 미라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가 모를 줄 알았어요. 다 알면서도 며느리라고 참으신 거예요. 지수가 공책을 미란의 가슴에 던지듯 안기며 소리쳤고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미란에게 쏟아졌습니다. 미란은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어 가방을 챙겨 들었고 도망치듯 병원 복도를 빠져나가며 비틀거렸습니다. 지수는 멀어지는 미란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미란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훈이 돌아왔는데 손에는 빚을 갚고 받은 차용증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해결됐어. 다시는 그 근처에도 안 갈게. 성훈은 지수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맹세했습니다. 지수는 그런 남편이 한심하면서도 한편으론 짠했으나 쉽게 용서해줄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갚은 그 돈 엄마가 생선 비린내 맡으며 번 돈이야.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모은 피 같은 돈이라고. 지수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장모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장모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성훈의 통곡 소리가 중환자실 유리벽을 넘어 울려 퍼졌고 지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밉지만 엄마가 살려낸 목숨이나 다름없으니 사람 구실하게 만드는 것이 엄마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월급 들어오는 족족 엄마 통장으로 자동이체해. 10원 한 장이라도 딴 데로 세면 그땐 진짜 이혼이야. 지수의 서슬 퍼런 경고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수는 남편에게 엄마의 손발이 되어 간병을 도우라 했습니다. 성우는 군말 없이 물수건을 가져와 장모님의 발을 닦았고 그 투박한 손길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묻어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원은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고 지수는 엄마의 침대 곁을 지키며 쪽잠을 청했습니다. 지수야, 밥은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니? 꿈속에서 엄마는 건강한 모습으로 지수를 반겼고 지수는 엄마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품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 깨기 싫었으나 간호사가 바이탈 체크를 하러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현실의 엄마는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손목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볼에 비비며 속삭였는데 엄마, 이제 빚도 다 갚고 나쁜 사람들도 다 쫓아냈어.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서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지수의 눈물이 엄마의 손등 위로 떨어져 번졌고 그때 기적처럼 엄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지수는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는데 분명히 엄마의 검지 손가락이 까닥하고 움직였습니다. 엄마, 내 목소리 들리면 손 한 번만 꽉 잡아봐.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자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비록 아주 약한 힘이었지만 지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요. 엄마가 손을 움직였어요. 지수는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의사를 불렀고 희망이라는 불씨가 지수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려온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엄마의 상태를 살폈고 지수와 성우는 숨을 죽인 채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동공 반응도 돌아오고 있고 자가 호흡도 시도하고 계십니다. 의사의 긍정적인 소견에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성운의 부축을 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따님의 간절한 기도가 환자분께 닿은 모양입니다. 의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고 지수는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버텨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웠고 냉동실 속 검은 봉지가 엄마를 살린 부적 같았습니다. 그 돈이 아니었다면 수술은커녕 장례를 치렀을지도 모르니 엄마는 당신의 목숨값으로 자식과 자신을 모두 구한 셈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고 엄마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젖은 수건으로 엄마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았고 이제야 비로소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 하나하나가 엄마가 살아온 치열한 역사였고 그 주름 속에 숨겨진 사랑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 죄송했습니다. 엄마 빨리 일어나. 나 이제 엄마한테 효도할 기회 줘. 지수는 엄마의 귓가에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일반 병실로 옮겨질 만큼 회복되었고 지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성훈도 퇴근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와 안마를 해드렸고 병실 사람들은 효녀 효서위가 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엄마가 천천히 눈을 뜨셨는데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지수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엄마 나 알아보겠어. 내가 누구인지 알겠냐고. 지수가 울먹이며 묻자 엄마는 입술을 달싹거렸고 아주 작고 쉰 목소리로 지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새끼밥은 먹었냐?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어? 죽다 살아난 와중에도 딸의 끼니부터 걱정하는 엄마였으니 지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수는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고 엄마는 거친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애미는 다 괜찮다. 너만 무탈하면 됐다. 엄마의 투박한 위로가 지수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졌고 병실 안은 모녀의 눈물로 따뜻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냉동실에 꽁꽁 얼어있던 것은 돈뭉치뿐만이 아니었고 서로에게 전하지 못했던 뜨거운 진심들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와 딸 사이에는 그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옥분 여사의 재활 치료는 생각보다 더디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아프다거나 힘들다는 내색을 안 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부축하며 천천히 걸음마를 떼는 연습을 할 때면 옥분은 이를 악물고 식은땀을 흘리며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평생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며 굳은 살이 박인 다리였기에 그까짓 병마 따위는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괜찮아. 지수가 수건으로 엄마의 땀을 닦아주며 걱정스럽게 말하면 옥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내 새끼한테 짐 되기 싫어서라도 내가 얼른 일어나야지. 그 말 한마디에 지수는 가슴이 뭉클해져 고개를 돌렸고 엄마의 강인한 모성애 앞에서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병원 밥이 입에 맞지 않아 깨작거리는 엄마를 위해서 지수는 집에서 정성스럽게 전복죽을 쑤어 날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돈 아깝게 전복은 왜 샀냐고 타박했을 테지만 이제 옥부는 딸이 주는 죽을 아기새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다. 우리 딸이 해주니까 임금님 수라상 안 부럽네. 엄마의 칭찬에 지수는 괜히 코끝이 시큰해져 웃었고 빈 그릇을 비우는 엄마의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병실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새파란 잎이 돋아나고 있었고 옥분의 몸에도 조금씩 생명력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굽은 등을 쓸어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다시는 엄마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옥분이 병원에 있는 동안 지수는 엄마의 집을 정리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과거와의 이별식이었습니다. 쓰레기장 같았던 집안에서 썩은 음식들을 모두 버렸고 곰팡이 핀 벽지를 뜯어내고 깨끗한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 냉장고를 비우면서 지수는 잠시 망설이기도 했으나 미련 없이 상한 반찬들과 낡은 봉지들을 폐기했습니다. 냉동실 깊숙한 곳을 채우고 있던 엄마의 고단한 세월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나갈 때마다
지수의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성우는 주말마다 와서 무거운 가구들을 옮겨주었고 장판을 새로 깔며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여보, 이제 장모님 오시면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 성훈이 해맑게 웃으며 땀을 닦는 모습을 보니 지수는 남편에 대한 미움이 조금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비록 실수투성이의 철없는 남편이었지만 개가천선하여 노력하는 모습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청소가 끝난 집은 예전의 음산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했습니다. 지수는 시장에 가서 엄마가 좋아할 만한 꽃무늬 이불을 샀고 폭신한 베개와 함께 안방에 가지런히 깔아두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돌아오면 이 따뜻한 이불 위에서 악몽 같은 가난은 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것입니다. 지수는 텅 빈 방을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엄마를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퇴원하는 날 옥부는 지수가 사온 새 옷을 입었는데 고운 분홍색 카디건이 엄마의 얼굴을 화사하게 밝혔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검은색 작업복만 입던 엄마가 이렇게 고운 색이 잘 어울리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옥부는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공기가 참 달다. 병원 냄새 안 맡으니 살 것 같네. 옥분의 말에 지수는 엄마의 팔짱을 꼭 끼며 웃었고 두 모녀는 다정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옥부는 확 바뀐 집 안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여기가 우리 집 맞냐며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세상에나 궁궐이 따로 없네. 내가 호강을 다 누린다. 옥부는 깨끗해진 벽지와 새 이불을 어루만지며 감탄했고 지수는 그런 엄마를 보며 뿌듯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냄새나는 거 줍지 말고 여기서 편하게 살아. 돈 걱정은 하지마. 엄마가 모은 돈 아직 많이 남았어. 지수가 안심시키자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고 지수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저녁에는 성훈이 퇴근길에 족발과 치킨을 사들고 왔고 세 식구는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밥상머리에서 가난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행복이라는 따뜻한 온기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엄마를 모시고 시장통으로 나갔는데 평생을 바쳤던 생선 가게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인들은 건강해진 옥분의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쳤고 그 독한 할매가 죽다 살아왔다며 반가워했습니다. 옥분은 가게에 남아있던 집기들을 주변 상인들에게 나눠주었고 이제 장사는 그만두고 딸이랑 놀러 다닐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이고, 옥분 언니 이제야 팔자 피네. 부러워 죽겠어.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자 옥분은 호탕하게 웃으며 지수의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 효녀라서 내가 말년에 호강 좀 하려고 그동안 짠순이라고 욕먹으며 악착같이 버텨온 세월들이 이제야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 옥분의 어깨가 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열쇠를 반납하는 순간 옥분의 눈가에는 망감이 교차하는 듯 눈물이 고였습니다. 젊은 날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그 좁은 공간이 때로는 지옥 같았고 때로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쉬어도 돼. 지수가 엄마를 안아주자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장통의 비릿한 냄새가 멀어질수록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옥부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두 모녀가 맞잡은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앞으로 펼쳐질 꽃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성우는 그동안 떼먹혔던 월급을 조금씩 받아왔는데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땀 흘려번 정직한 돈이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용돈 하세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성훈이 봉투를 내밀자 옥부는 마다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빚 갚는 데 쓰라고 도로 돌려줬을 테지만 이제 옥부는 사위의 성의를 무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맙다 박서방 자네가 철들어서 내가 다 기쁘네. 옥분의 칭찬에 성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웃었고 집안 분위기는 한층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한편 올케 미란에게서 몇 번이나 부재중 전화가 왔었지만 지수는 가차없이 차단 목록에 추가해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편 사업이 망의 빚더미에 앉았다는데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미란의 불행에 동요하지 않았고 오직 엄마와 자신의 행복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달에는 제주도로 여행 갈까? 지수가 제안하자 옥부는 눈을 반짝이며 반색을 했습니다. 비행기 한 번 못 타봤는데 죽기 전에 가볼 수 있으려나? 소녀처럼 들뜬 엄마의 모습을 보며 지수는 행복했고 엄마의 남은 인생을 여행과 웃음으로 채워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냉동실이 아닌 따뜻한 햇살 아래서 엄마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완연한 봄이 찾아왔고 지순의 가족은 낡은 빌라를 떠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옥분 여사가 평생 모은 돈과 지수가 보탠 돈으로 마련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남양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아파트라 다리 아픈 엄마에게 딱이었고 베란다 창밖으로는 푸른 공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엄마 어때? 마음에 들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지수가 방문을 열어드리자 옥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바닥이 쩔쩔 끓는 온돌마루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평생에 이런 호강을 누리다니 꿈만 같다. 옥부는 거실 바닥을 쓸어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지수는 그런 엄마를 뒤에서 꼭 안아드렸습니다. 이제 곰팡이 냄새도 없고 외풍도 없는 이곳에서 엄마는 여왕님처럼 우아하게 사시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세 식구는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이 오지 않는지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았고 지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마디가 지수의 손바닥 안에서 따뜻했고 그 온기가 심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파랑새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엄마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나들이를 갔는데 옥부는 난생 처음 가보는 화려한 매장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지 않니? 시장 가면 10,000원이면 사는데. 가격표를 보고 기겁하는 엄마를 지수가 달랬습니다. 엄마 돈 걱정은 이제 그만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지수는 엄마에게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혀드렸고 거울 속에 비친 옥분의 모습은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점원들도 어머님이 너무 고우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옥분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코너에 들러 립스틱도 하나 장만했는데 연분홍빛 립스틱을 바른 엄마의 입술이 앵두처럼 고왔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배우 뺨치게 예쁘네. 진작 좀 꾸며드릴걸. 지수의 너스레에 옥부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즐거워했고 두 모녀는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백화점을 누볐습니다. 푸드코트에서 맛있는 돈가스와 우동도 사 먹었는데 옥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지만 옥분에게는 기적 같았고 지수는 엄마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는 길에 엄마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손길에서 더 이상 가난의 그림자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시장통의 억척 할매가 아니라 사랑받는 우아한 노년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말 오후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화면 속에는 초라한 행색의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저 좀 들여보내줘요. 할 말이 있어요. 미란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사정했지만 지수는 차갑게 인터폰을 끊고 경비실에 연락했습니다. 잡상인이 온 것 같으니 좀 내보내주세요. 지수의 단호한 대처에 미란은 끌려나가며 고함을 질렀지만 방음 잘 되는 새 아파트에서는 개 짖는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옥분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지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과일을 깎아 내밀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미친 개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 지수의 말에 옥분은 대충 짐작이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며느리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악연은 끊어내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했고 이제 와서 용선이 화해니 하는 감정 소모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딸은 평화로운 주말 오후를 만끽하며 웃었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비쳤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스스로 판 무덤에 묻히게 마련이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 결국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사과 한 조각을 엄마 입에 넣어드리며 생각했는데 이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자신이 튼튼한 방패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음식이 차려졌는데 오늘은 옥분의 70번째 생신날이었습니다. 미역국과 잡채 그리고 옥분이 좋아하는 생선구이까지 지수와 성훈이 힘을 합쳐 정성스럽게 준비한 밥상이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7개 켜고 노래를 부르자 옥분은 아이처럼 좋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을 끄는 옥분의 눈가에 행복의 눈물이 맺혔고 지수와 성우는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소원 비셨어요. 엄마 무슨 소원 빌었어? 지수가 묻자 옥분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랑 사위랑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냐. 지금이 내 인생의 봄날인걸. 엄마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소원에 가슴이 따뜻해졌고 세 식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건배를 했습니다. 냉장고 속에 꽁꽁 얼어있던 검은 봉지의 기적은 단순히 돈을 남긴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돈이라며 무시했던 그 돈이 가족을 살리고 희망을 꽃피우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옥부는 숟가락 가득 밥을 떠서 입안에 넣었고 그 따뜻한 밥알들이 식도를 넘어 가슴까지 데워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춥고 배고픈 겨울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앞날에는 따스한 봄 햇살만 가득할 것입니다. 엄마의 냉장고는 이제 더 이상 검은 봉지로 가득 차지 않았고 신선한 과일과 맛있는 반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가끔 텅 빈 냉동실을 열어볼 때마다 그곳에 있었던 엄마의 사랑을 떠올리곤 합니다. 자식을 위해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그 마음과 기억이 사라져가는 순간에도 딸의 이름을 놓지 않았던 모정을 지수는 죽는 날까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구석에도 혹시 부모님의 사랑이 꽁꽁 얼어붙은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투박하고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부모님의 물건 하나에도 자식을 향한 눈물겨운 희생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얼어붙은 부모님의 마음을 녹여드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검은 봉지 속에 담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